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주체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정찬 소장입니다.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뚱커벨 조금 지각하니까 유튜브로 마음숨님이 뚱커벨님 날씨 춥다고 오다가 호떡 사 먹고 늦으시면 안 됩니다. 호떡 사 먹었어요? 호떡은 아니고요. 이번 주부터 편의점에서 이제 호빵을 팔기 시작했고요. 알았어요. 좀 전에 두 분 들어오기 전에 패티김 씨의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명곡을 들었는데 이 최고죠. 노랫말 작사를 박춘석 작사가님이 하셨는데 가사 참 기막히지 않습니까? 가을을 남기고 왔대요. 가을. 예. 가을을 남겨놓고 가을을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남기고 왔잖아. 가을을. 남겨왔다고요? 예. 잘 보관해야죠. 남겨놔도 밀려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별로 이렇게 신박한 가을에 듣기 좋은 라디오 프로그램이 됐고요. 두 분 하면 저 가을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추가열이죠. 누구요? 추가열. 가을처럼 들리잖아요. 그거 조금 좀 낫다. 정상극이잖아. 가수 서영은 씨. 왜요? 가을이 오면 그 노래 이문세 씨 원곡. 가을이 오면 자 됐고요. 서영은 씨가 자, 리메이크를 해요. 됐고요. 네. 자,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하고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서 조금 전에 영장 청구했다고 일보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가 오늘 전격적으로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서욱 전 장관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20년 그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라는 이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군사 통합 정보 처리 체계 그러니까 밈스라고 하는데요. 예. 이 밈스에서 삭제하거나 이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서욱 전 장관하고 김홍희 전 청장에 대해서 검찰이 한 차례인가 소환 조사했다는 네. 기사는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한번 소환하고 이제 바로 영장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검찰에서는 그 이대준 씨가 피살된 다음 날 이제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에 참석한 이후에 서욱 장관이 그런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장관 회의에 여러 사람이 참석을 했거든요. 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주재를 했고 또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리고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이런 분들도 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신병을 확보하면 수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어제는 KBS, 오늘은 또 김어준 TBS 뉴스공장에 나와가지고 감사원에서 중간 수사로 나왔던 거 있잖아요. 중국 어선이라든가 네네. 한자가 적힌 구명정이라든가 2년 전에는 본인이 국정원장 시절이었는데도 전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었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중국 어선에 구조됐다가 한자로 되어 있는 구명조끼를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구명조끼를 입고 다시 바다로 들어갔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살려놨다가 구조했다가 다시 놔준 건지 하여튼 뭐 앞으로 보자고요. 예. 한 청취자께서 뚱커벨이 서정욱 변호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런 견해를 피력해 주셨네요. 예.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네요. 자, 첫 번째 쇼미더 뉴스로 파장 커지는 김문수의 입을 김문수입니다. 예. 김문수 경산의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주장한 게 계속 지금 정치권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일성주의자 김문수 위원장이 경산의 위원장이 과거의 토론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총살감이라고 했던 이 발언이 정말 지금 여야 간의 지금 치열한 이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죠. 감옥에 수감됐을 때 통일 혁명당 사건으로 감옥에 수감된 바가 있었고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이 상당히 우리 많은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져 있고 서울대를 졸업했고 경제학과를 졸업해서
이 통일혁명당의 내용이 이제 김일성을 추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에 신영복 교수를 가장 존경한다.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라면 김일성주의자다라고 이제 예. 김문수 위원장이 한 이야기가 지금 논란의 또 정쟁의 발단이 되고 있죠. 이때 아닌 또 색깔 논쟁이 지금 우리 사회에 좀 번지고 있는데요. 신영복 선생님 하면은 또 감옥으로부터 사색도 있고 강이라는 책도 그렇습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한 그 소주 브랜드의 글씨체도 예. 글씨체도 신영복 교수가 쓴 글씨체가 되겠죠. 그렇죠. 예. 처럼이죠. 네, 네네. 처음. 처음 초롬이 아니고 처럼요. 예. 네.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이런 문자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김문수 경산노위 위원장의 발언 논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 들으셨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5글자로 하겠습니다. 오늘 5글자 추첨해서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립니다. 자, 결국에 이제 정상 기자 민주당이 김문수 위원장을 이제 고발하기로 했어요. 네, 아까 설명해 주신 바대로 지난 12일 국감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김일성주의자라고 표현한 것이 이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모욕이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민주당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김문수 위원장이 국감 전날 이 민주노총 이 현직 산별위원장을 만나서 협조를 요청했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민주노총에선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국회에서 이제 위증을 한 것 그리고 국회를 모욕한 것 좀 이런 혐의가 있다라고 보고 검찰에 고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배 수장님 한노위 네. 차원에서 고발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 측과 이제 이견이 컸단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김문수 위원장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김문수 위원장밖에 없겠냐 또 이런 발언을 했었고요. 또 실제로 한노위에서 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김문수 위원장이 상당히 큰 파장이 됐을 때 임이자 의원은 뭐 사과했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완전히 한노위가 파행될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 의원이죠.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 이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반대겠죠. 한노위 차원의 고발에 대해서는요. 박홍근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어요. 네, 오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극우 유튜버나 다름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갈등 증폭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편들 것이 아니라 해촉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문수 위원장의 역대급 망언에 부끄러움과 반성은커녕 이 대놓고 편드는 여당의 행태가 더 충격적이다라고 했고요. 이 대통령부터 이 국민의 귀를 탓하면서 자신의 막말에 사과를 안 하고 있으니 여권 인사들의 막말 퍼레이드가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입장이 뭐예요? 조영원 원내대표도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김문수 옹호한 주호영 원내대표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일컬어서 김일성주의자라는 발언은 양심의 자유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이 내용을 올렸는데 바로 이 조영 원내대표는 이 한노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명예훼손과 위정죄로 고발했다. 냉정을 찾아야 된다. 문 전 대통령이 김여정 앞에서 신영복 씨를 가장 존경한다고 할 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조금 저는 분석 의견을 덧붙인다면 뭐 그렇게 조영 원내대표가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물론 이 김일성주의자나 총살감이라는 것도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김문수 위원장이 공직인 그것도 중재 역할이 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네. 경산노 위원장이 우리 사회 갈등을 풀어 나가야 될 자리 아니겠어요? 그럼요. 네.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히려 지금 갈등이 증폭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정상 기자, 그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지난 일요일에 SNS에 글을 올려서 이 민주당을 향해 언제까지 김정은의 친구로 남아 있을 거냐라고 얘기를 했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의심하는 사람이 김문수 한 사람뿐인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자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입만 열면 색깔론인 극우 유튜버를 장관급으로 앉힌 이유가 뭘까 궁금했는데 이 정진석 위원장이 같은 생각을 가진 분이었다라면서 천박함이 상상 이상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뭐 국정감사 이제 다음 주 되면 거의 마무리돼 가는데, 예, 국민 눈에는 뭐 맹탕 아니냐 그렇죠.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뭐 점수를 매기는 관련되는 보도 기사도 계속 나옵니다만 거의 뭐 빵점 수준입니다.
이 국정감사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또 국정감사 스타가 탄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뭐 스타도 없고 내용도 없고 알맹이도 없고 온탕도 아니고 냉탕도 아니고 맹탕이다. 그래서 식당 가면 맹탕 주문해야 되겠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됐고요. 네. 요즘에 방어 우럭이 좋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자, 정상 기자, 국감 네. 이후의 전국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갈등이 점점 증폭이 된 상황이고 이 갈등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이 뭐 민생보다는 좀 이렇게 국회에서 이제 검증해내기 어려운 좀 수사와 관련된 영역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양측 모두 이제 발언의 수위를 더 세게 함으로써 존재감을 드러내려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필연적으로 갈등은 더 증폭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또 국감장에서 막말까지 한 김문수 위원장을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밀고 나간다 뭐 이런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이 전국이 더 냉랭해질 것으로 예상이 이게 됩니다. 참 경제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말이죠. 네. 고금리 고환율에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이런 일로 그냥 싸움만 하고 있다는 게 너무 큰일입니다. 애석하고 안타깝고 그래요. 예. 자,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께 신영복 선생을 존경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발언 논란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5글자로 받고 있습니다. 많이들 보내주고 계신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가 웃을 일, 소가 웃을 일이다. 색깔론 징글, 마 고마해라. 경상도 분이신가 봐요. 그러네요. 마 네. 고마해라. 예, 그냥 고마해라 하면 4글자밖에 안 되니까 마자를 말을 넣는 경상도 분들이 이렇게 마자를 앞에 시작하기 전에 많이 좀 쓰죠. 그렇죠. 목매 좋죠. 마주스가요. 고마해라. 네. 예. 허리케인 봐. 말 정쟁 멈춰. 나 혼자 산다. 예능 나 혼자 산다. 예. 제목을 또 패러디해서 나 혼자 산다. 예. 50년대인가? 지금이 21세기인데 50년 1950년대냐? 예. 예. 이런 말씀하세요. 웬 색깔로냐 이런 얘기하신 것 같아요. 갈등 제조기 너만 잘하면 돼. 자, 한 번은 좀 길게 보내셨는데 정상근 기자님 다른 유튜브에서 얼핏 들었는데 크크 식구가 되셨다고 크크 맞나요? 축하드려. 이게 뭔 말이에요? 아니요. 그 뭐랄까요? 저 다른 유튜브에서 좀 장난식으로 얘기한 건데 네. 진짜로 받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진짜 예. 지금 애기 하나죠. 네, 얘기 하나입니다. 네. 네네. 근데 둘째가 가졌어요 그러면? 아니요. 네. 근데 정상기 기자 배가 부르네요. 제 배가 부르고 있죠. 고마해라.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쇼미더 뉴스는요? 네, 두 번째 쇼미더뉴스는 이재명 재판 시작입니다. 예. 오늘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는데요. 오늘은 공판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표가 출석한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뭐 기본 입장 정도를 확인하고 좀 앞으로 어떻게 재판을 진행해 나갈지 좀 논의가 될 것으로 혐의가 보입니다. 많잖아요. 뭐예요, 예. 혐의가 지금? 뭐 간단합니다. 크게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닌 것 예, 같아요.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공직선거법 이제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것인데 허위 사실 이제 때문인데 하나는 지난 2021년 대선 직전해에 경기도 국정감사 때 백현동 토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 이 발언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협박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맡았던 좀 고인이 되셨죠.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서 모른다고 한 네. 부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그 재판을 받습니다. 네. 얘기는 기자 인터뷰하다 나온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 청취자분들이 유튜브는 시청자분들이시고 많이 궁금하실 텐데 이 관련되는 내용은 상당히 또 앞으로 이제 법정에서 공방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뭐 재판 그러면 빨리 결과가 나오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또 2심, 3심까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대법원까지 만약에 이제 간다 하면 예, 예. 2년 아닙니까 보통? 그렇죠. 예. 네.
자, 이재명 대표 측은 혐의를 다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이 오늘 공판 준비 기일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의 양이 많아서 아직 검토를 끝내지 못했다라고 했고요. 이 다음 공판 준비 기일에 그 항목별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참고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기록이 20건 분량 그 10,000쪽 정도 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가 예. 이승엽 변호사를 선임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을 들으시고 이승엽이니까 홈런 많이 찍어요. 승엽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삼성 라이온즈의 전설적인 타자 이승엽, 두산 감독, 코치까지 거치지 않고 두산 감독에 이번에 선임된 이승엽 선수가 아니고 이승엽 선수만큼 잘 나가는 이승엽 변호사입니다.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승엽 변호사라고 듣고 누가 예. 야구 선수 이승엽 선수를 아이고 근데 떠올립니까?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이 이승엽 변호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런데 또 승승장구하는 이른바 무죄 제족이라고 하는 이승엽 변호사인데 이재명 대표하고의 인연은 지난 대법원 무죄 이 파기 취지의 선고를 무죄 판결을 받아냈던 그때 또 활약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이승엽 변호사고요. 그때 같이 했었다는 예. 거예요. 이승엽 변호사가 또 한동훈 장관하고 좀 마찰이 있었던 정진웅 전 법무연수원 또 연수위원과도 위원회 또 재판도 담당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른바 이 윤핵관의 변호도 맡았습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인으로도 활동했고 그래서 이게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맡은 수사마다 다 무죄를 이끌어 난다고 승률이 해서 좋다는 얘기예요. 예, 이른바 잘 나가는 법무법인 LBK에 소속이 되어 있기도 했었던 바로 그 상엽입니다. 이승엽 변호사입니다. 그런 걸 다 어떻게 알고 계세요? 연구하죠. 자, 정상환 기자. 네.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의원직 상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인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 허위사실 공표죄의 경우 10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에서 8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감경 요소가 있으면 7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네.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계속 대법원까지 간다고 치면은 예. 네, 이 뭐 시간도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거고요. 그리고 일단 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야 의원직을 그렇죠. 상실하게 되고 어떻게 예상합니까, 배 수장님?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정치적인 공방까지도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예. 왜냐하면 사람을 알았다 몰랐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저도 이제 모르면 모른다라고 대답을 하는 모르겠다. 것이고 하여튼 어떻게 그렇죠. 결론이 어떻게 날지. 예, 그러니까 이거 배 수장님이 모르는 게 다 있었군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영복 선생을 존경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다라고 한 김문수 경사노위원장 발언에 대한 여러분들의 견해 5글자로 받고 있는데요. 또 소개합니다. 그 자리 내놔. 애들이 본다. 팔색조 사람. 그러니까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이 팔색조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예. 말이면 다요. 퀘스천 마크까지 하면은 6글자를 보내셨네. 말이면 다요. 진짜 코미디. 왜 불렀을까? 왜 불렀을까? 예. 무슨 뜻일까요? 왜 불렀을까? 예? 왜 경산노 위원장으로 불렀을까? 이런 뜻인가 보죠? 아니면 뭐 국회가 왜 불렀을까? 국회가 그럴 뭐 뜻도 그런 있겠네. 얘기인가요? 네. 청취자들의 정말 뜻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아닌 땐 굴뚝, 아니 땐 굴뚝. 그 공산주의, 김일성주의자라는 표현이 맞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그렇죠? 있죠. 네. 네. 또 양심의 자유는 막말의 자유까지 용인되진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미뤄지는 이사입니다. 네. 자,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은 7월 달에 대통령 관저공사가 끝난다고 했는데 아직도 지금 서초구에서 출퇴근하고 있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에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서초구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네, 8월 달 기사였는데 이달 31일 날 이사 예정.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18이란 말이죠. 공사가 끝났다라는 보도가 났던 게 7월 달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대략적으로 공사는 7월 달에 끝났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아직도 입주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아요? 왜 이렇게 이사가 늦어지는지? 뭐 방송에서 언급하기가 좀 곤란한 내용들도 있고 지금 공식적으로나 간접적인 해명으로는 설명으로는 상당히 많은 상황이 점검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한남동의 외교부 장관 관저였던 곳을 이제 리모델링해서 입주할 예정인데 지난번에 이제 흰남노 재난 대응을 할 때 윤석열 대통령만 한 이틀 정도 머물렀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한남동 관저에서요. 지금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묶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수도권 광역급행 열차인 GTX가 한남동 관저 지하를 뭐 관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지도도 인쇄를 예. 하는데 정말로 여기 매봉산 이 끝자락에 예. 그 위에 이제 한남동 대통령 관저라고 있는데 예, 그 GTX A 노선 운정에서 동탄까지 가는 건데 맞습니다. 여기 네. 직선으로 쫙 어떻게 기가 막히게 관저 밑으로 통과하라고 그렇습니다. 관저 이제 지하로 관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뭐 보안 점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이전에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될 때도 여의도 국회 밑을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것도 논란이 됐지만 지금 뭐 문제가 있나요? 여기가요 이제 예. 대심도 깊을 심자 써가지고 예. 지하 50m에서 관통공 다 됐대요. 지금 지하 50m에서. GTX는 워낙 또 지하 깊숙한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이유가 아닌 다른 그럼 그렇다면은 애당초 그게 문제될 것 같았으면 리모델링 자체를 하지 말았었어야죠. 그런데 지금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분분하게 또 나옵니다. 예, 다른 이유. 예. 자, 정상 여기다가 다른 이유 그러는데 풍수 얘기가 지금 뭐 한간에 많이 돌고 있어요. 이거 뭔 얘기예요? 뭐 왜 안 들어가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풍수지리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관저 밑으로 이제 GTX가 지나가니까 여기 터널이 밑에 뚫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풍수상 이 터널 근처에 있는 게 이제 안 좋다 뭐 그런 얘기가 돌면서 입주를 꺼리는 거 아니냐 좀 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그럼 외교부 장관은 지금 어디 가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계속해서 도미노입니다. 외교부 장관도 지금은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외교부 장관은 자기가 있어야 될 외교부 장관 공간이 대통령 관저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 기존의 대통령 비서실장도 공간도 있거든요. 이걸 리모델링해서 들어간다는 것인데 여기 이제 발생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또 하나는 그걸 리모델링 하는데도 비용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일종의 도미노처럼 또 관저가 또 이렇게 계속해서 네. 연결되고 연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자, 대통령실에서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정상 기자. 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입주 이사를 마치면 여야 인사 초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외교부 장관 공간 안에 그 연회장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주요 외빈들이 와서 같이 이제 외교부 장관과 식사도 하고 그런 자리였는데 네. 여기에다가 이제 외부 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비공개 행사를 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좀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예. 그래서 여야 정치인과 또 이 사회 각계 인사를 또 관저로 초대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장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한 줄 평 하겠습니다. 두 분.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발언 논란에 대해서 두 분도 5글자로 한 줄 평 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뚱커발부터 해주세요. 3, 2, 1. 처음처럼요. 눈치 좀 챙기세요. 처음처럼 그게 뭐예요? 이게 정말 주옥 같은 그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모르겠는데. 아니 신영복 그렇다면 문제가 된다면 아니 글씨체인 처음처럼요. 자, 이어서 정상근 기자 해주세요. 3, 2, 1. 북한 바라기. 그대는 뭐가 좋다고 그렇게 웃고 있어? 색깔론 아니냐 이런 지지를 하신 거죠? 오히려 북한이 있어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네. 그쪽 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역설적이네요. 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제 거 좋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끝나고 다시 좀 얘기해 주세요. 자,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